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장기표의 직격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 어제 그저께 토요일 이른 새벽에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공동성명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공동성명문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안보, 기술, 경제 그리고 가치 동맹임을 확인한 것이니까 당초 예상하는 것보다는 한미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목할 바가 있는데, 그러나 미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뭐 폐기된 지 오래된 판문점 선언을 고집해서 거기에 문기를 넣는데 집착한 것 같은데, 그 문기가 들어가 있으나 그건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 싶은데 장 대표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이번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 문재인 정부의 그 미국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말하자면 이 친북, 친중 그런 입장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과연 이번 회담이 제대로 좀 성과 있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걱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나 이번이 회담의 결과와 관련해서 우선 이 언론에서도 대체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특히 이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이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북미 회담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민족적, 국가적 자존심이 엄청나게 저는 훼손됐습니다. 왜 그랬나 하면 그 뭐 크랩 케이크인가 하는 점심 대접 받은 것이 그거는 뭐 일화로 잠깐 가십거리로 대두되면 모르는데, 그것이 굉장히 뭐 어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큰 대접을 받은 것처럼 대서특필 크게 보도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다른 나라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싶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밥 한 끼 얻어먹는데요, 그게 무슨 크랩 케이크면 어떻고 햄버거면 또 어떻습니까? 거기다 또 일본의 또 서가 총리는 또 햄버거 대접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마스크를 썼니 안 썼느니 막 이런 것 가지고 굉장한 대접을 받았느니 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장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가서요 그런 대접도 못 받으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자주의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회담 내용과 관련해서요 참으로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실리적인 것은 백신 확보인데,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요 국군 장병 55만 명분을 미국이 제공하겠다, 그게 끝입니다. 55만 명 불과 우리나라 인구의 100분의 1이네, 100분의 1. 그걸 받은 걸 가지고 그것도 크게 뭐 받은 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삼성과 모더나의 이 생산 계획도 뭐 연말부터 시작되고, 그래도 뭐 국내 공급은 약속되어 있지도 않다는 해외 수출용이랍니다. 그런 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자체도 미국도 이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하여튼 무려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 SK, LG가 무려 40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공 바치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물론 저는 따지고 본다면 그것이 한국 기업의 세계적 진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정상회담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미사일 뭐 800km가 그동안에는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제한을 풀므로써 우리가 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고 뭐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요, 이거를 묶여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이제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도 다 5년이 지나면 다 무효인데 어떻게 이거를요, 근 70년 동안 딱 묶여 있습니까? 저는 국방에 있어서 자주적이지 못하면, 즉 자주 국방을 할 수 없으면 저는 사실 독립국가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성과로서 내세우는 거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굉장히 저는 부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이번에 아주 진짜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일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거지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이 아닙니다. 왜 이러느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기초해서 앞으로 대북 정책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이게 해결되어 갈 방침을 확인했다. 국민 여러분, 판문점 공동선언에서요, 북한 핵무기 폐기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다. 숫자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뭐냐? 말은 그럴듯하게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그것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왜 했을까? 하나는 자기의 치적을 말하면 훼손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욕망도 좀 있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즉 그거를 미국 바이든 정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판문점 선언 가고 싱가포르 회담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손톱만큼이라도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핵무기를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대충 추측됐는데, 지금은요 약 40개를 갖고 있다는 게 공공연하게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거짓말 선언, 판문점 선언과 아주 허위에 가득 찬 쇼물에 불과한 싱가포르 회담에 기초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국민과 세계를 기만하면서 북한은 지금 핵무기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서 그걸 계속 바이든 정부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도우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봐서, 왜 도와려고 하느냐? 어쨌든지 하여튼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굴종적인 자세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데, 이걸 미국까지도 북한 핵무기 보유하도록 하는데 끌어들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선 대북 문제와 대중 문제 나누어서 이 공동성명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트럼프는 쇼를 한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과 이 문재인은 둘이서 짜고 이게 기만극을 벌린 것이 싱가포르 협정인데, 달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평양을 3월 달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하고 바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김정은의 북핵 폐기, 핵 폐기 의지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좋다. 만나겠다. 당신이 가서 발표해라. 이게 모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폐기 의지가 확실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눈에 선연히 보일 때에 비로소 내가 김정은을 만나든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의 즉흥성 쇼맨십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속으로 굉장히 크게 낙담하고 그 공동성명에 이르지 않나 싶은데. 예. 어찌 제가 생각하세요? 좀 보태겠는데요. 국민 여러분,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트럼프는 또 뭐 일괄 타결 뭐 이런 식으로 또 말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바이든 정부는 대체로 지금까지 나온 뭐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국민 여러분, 이거 전부 다요. 거의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겁니다. 용인하는 거.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말하자면 잠수함발 탄도미사일만 없으면, 즉 미국 본토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탄도미사일만 보유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이 한반도에 말하자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는 거 이런 거, 겉으로는 북한 핵무기, 북한 때문에 또 북한 핵무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미국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고 해서 우리도 용인할 겁니까? 용인해도 됩니까? 용인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박 대표님께 정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거의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계속 지금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요, 핵무기가 약 한 200개 정도 된다는 그런 또 이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즉 남한도 저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안 된다. 또 뭐 다른 나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아니,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원자력 협정 폐기해야죠. 또 주변 국가가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 나라 국가 안보를 또 해치는 일을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미사일 뭐 주권을 확보했다느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했어야 될 말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도, 즉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고, 즉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우리 한국도 저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성명에 눈에 조금 띄는 것은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이 원자력 발전과 수출에 공동 협력하겠다는 예.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사인을 하고 왔으면 국내의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탈원전 대체 방안으로 태양광 뭐 발전소 짓는다 이래가지고 전국의 산림 중요한데 전부 훼손하고요. 네. 이런 짓들이 전개되는데, 이 공동성명에는 원자력 발전 수출에 공동 협력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이거 문 대통령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죠? 국내에 와갖고. 이거 참 진짜 이거 중대 문제입니다. 이거 보통 중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지금 폐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성 서류까지 조작해가면서, 그것도 밤중에 가서 조작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뭐 폐기하는 것이, 우리는 뭐 전기가 남아 돌아간다, 그래서 폐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완전히 지금 원자력 생태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중공업 경우에 작년 말인가요? 재작년 말에 무려 1조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래놔 놓고요, 외국에 지금 수출하겠다 그럽니다. 이 국제적으로 이 국내 상황도 아니고, 정말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저런 사람인가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진짜 세계적입니다. 미국이 그 원자력 안전 기준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3번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파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미국하고 공동으로 뭐 해외 진출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에 와서 아직 온 지가 며칠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할지 참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취임 직전인지 직후에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한 영화 판도라를 보고 이게 탈원전 정책을 선포를 했는데, 위험도로 따진다면 중국이 지금 그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해안 쪽, 중국은 서쪽은 대륙이니까 바다는 동해안 쪽에 있고 우리로서는 서해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산동반도에 아주 밀집돼서 2030년까지 앞으로 9년 뒤까지 110기의 원전을 건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산동성에서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150km밖에 안 돼요. 네. 산동에서 아침에 닭 울음 소리가 인천수도 들린다, 옛날부터. 그게 가까운 거리예요. 예. 그 서울에서 울지는 300km예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다면 위험하기로 말하면 110기의 중국 원전이 더 위험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무슨 태양광 한다고 밀어붙이다가, 그리고 외국에 가서는 우리 원전이 우수하다고 또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는 괜찮아요. 자라는 젊은이들에게도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이중성을 가져도 되느냐. 그러다가 이번에는 미국에 가서 거의 항복하듯이 이 약속을 하고 왔는데, 국내에서 분명히 탈원전 정책을 전환을 해야지요. 예, 더욱이요, 국민 여러분. 요즘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그 코로나19도 겁나지만은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이 정말 우리가 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원자력 에너지야말로 가장 청정 에너지입니다. 가장 정도가 아니라 아주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진짜 원자력 시대입니다. 그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공사를 지금 수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 잘하면은 정말 이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정책은 하루속히 폐기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 미한 정상회담은 그 인권의 가치를 공유한다. 그래서 정상회담 그 기간 중에 이 미국의 북한 특사를 성김씨 전 주한미 대사를 임명을 했는데,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곤궁한 생활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인권도 개선되도록 주목한다. 그 약속하고 왔어요. 예. 그럼 우리 국내법에 이어서 인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북 인권 특사를 조만간 임명할 것인지, 예. 그 한미 공동성명대로 뭐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사실은요, 그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기는 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판문점, 4.27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북미 합의, 합의도 아니지만, 그거 어떻게 좀 인정받기 위해서요, 양보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보한 그 중에 하나가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뭐 또 중국과 관련한 뭐 또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또 쿼드 문제라든지 등등도 있지만, 북한 인권도 그런데 어쨌든 그 국가적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요,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가서 말할 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국 정부도 노력하겠다 해놔놓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전단 살포 금지법 뭐 등등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지, 뭐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건지,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뭐 남은 임기가 이제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안 남기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대통령은 1년 기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제대로 된 여러 부분에서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 정부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그런 입장을 재천명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밤늦게 일단 귀국을 했고, 귀국한 후에 육성으로 이 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 형식이 A4 용지에 이래 쓸 걸 가지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대단히 잘 됐습니다, 이럴 것인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반론권을 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할 것인지, 박찬종 TV에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그 워싱턴에서 한 방식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반론권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 한미회담의 공동성명서와 거기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해야 돼. 네. 장 대표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 또 원자력 발전소 공동 그 수출 같은 경우 제대로 말이죠. 미국 가서만 그런 합의할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꼭 기자회견, 말하면 자유로운 발언이 허용되는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미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A4 용지 쓴 걸 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입장 곤란한 건 빼버리고 이래버리면 그 회담 내용에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국민의힘당의 전당대회가 앞으로 한 보름 뒤에 있게 되는데 당대표 출마자와 최고위원 출마자 윤곽이 드러난 이런 상황인데 이 대체로 선정 과정의 문제 그리고 어떤 대표 어떤 최고위원들이 선발되어야 하는지 장 대표께서 생각하는 개인적인 기준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저도 굉장히 관심 깊게 이렇게 지켜보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즉 진짜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좀 진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만 이번에 나온 젊은 후보들 또한 그동안에 야당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제대로 주장한 바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이미 또 중진들은 자기네들이 할 만큼 하고도 제대로 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좀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 사람들은 막바지에 와가지고 또 출마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해서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치라는 것은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상당한 변화는 저는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대표 그리고 물론 최고위원에 나선 이들 가운데 특별히 당대표의 경우에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이 얻은 표가 49%.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41%.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게 우파가 단일화되지 않아가지고 정권을 내줘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당 대표나 최고위원 되는 이들은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태를 몸으로 막아야 돼, 몸으로. 네. 몸을 던져야 돼. 몸을 던져가지고 이 몸이 희생되더라도 반드시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그런 각오, 그냥 빈말로 사의적성의 각오를 하겠다, 무슨 불쏘시개가 되겠다, 상유 12척의 충무공작신을 하겠다,
이거 다 소용없는 말이고 행동으로 확실히 하겠다 하는 것을 보인 사람 중에 대표도 나오고 최고위원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예. 또 그렇도록 만들어야죠. 예. 그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데 장 대표께서는 당직자 예. 그러니까 당협의회 위원장 중에 한 분이시고 중진이시니까 그 점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경고하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당 대표를 맡은 사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단일화를 위해서 진짜 몸을 던져야 된다. 이런 말씀은 그건 진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뭐 야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단일화가 되도록 진짜 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 대표에게 말이 나온 게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예. 당내에서 지금 가장 중진이시고 제야 원로이시면서 당협위원장이라는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예. 몽둥이를 들고 예. 후보 단일화 과정에 예. 국민의힘당 대표나 또는 제3후보에게도 몽둥이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예. 단일화에 불응하거나 하면 목을 치세요. 예. 그래 이게 보이는 몽둥이로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폭행죄가 될 테니까 민심의 몽둥이죠. 민심. 예. 이놈을 가지고 선두에 서서 예. 하면 나는 당원이 아니지만은 예. 그 내가 뒤따를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 대표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